계속해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나와 계시죠? 네, 김현입니다. 먼저 오늘 판결 선고 결과 어떻게 총평하시면? 저희가 지난번 김용판 전 서울청장 재판 결과를 보고 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결과가 그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김용판 전 청장은 무죄가 나왔었죠? 예, 무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직권을 이용한 남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내린 재판부의 결과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예. 그 결과가 바로 원세훈 전 원장의 이 그 국정원법은 위반했으나 선거법은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희대의 그 정말 그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재판 결과가 나왔다라고 규정합니다. 황당하다 이 말씀이네요. 네. 법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정 후보자 지지 내지 선거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고 오히려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투입 활동은 좀 줄어드는 것도 있었고 한마디로 선거운동에 대한 계획성이나 능동성 이런 게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국정원 직원들이 게시한 게시글을 보면 2009년도 6월 14일 날 김대중 대통령을 폄훼하는 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 6월 7일 그 시기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폄훼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 12월 23일 날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폄훼하는 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 국정원 직원에 의한 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이것을 안 했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뭘 얼마나 더 많이 해야지만 국정원이 직접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건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그런 활동은 그 정치에 개입한 거다라고 하는 건 유죄를 내렸습니다만 그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계획적으로 능동적으로 한 건 아니다. 이런 논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2012년 12월 23일이면은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시기가 27일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이고요. 예. 등록 기간이 27일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에 대해서 폄훼하는 글을 국정원 직원이 올렸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거죠. 예. 근데 원세훈 전 원장이 뭐 매일매일 지시하고 하는 그런 내용의 선거 얘기는 일절 없다. 그거가 지금 무죄 근거가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원은 국정원장의 지시 강조 말씀, 원세훈 원장의 지시 강조 말씀이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 중에 4대강의 얘기나 아니면은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됐던 매 이슈에 대한 것에 대해서 댓글 공작을 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해서 가동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예. 2009년도부터. 그럼 원세훈 원장이 등장하자마자 그 변경된 형태의 대북 심리 전단을 만들어서 그 안에 3개 팀으로 70여 명이 활동을 한 거고요. 그 중에 일부가 대선 직전에 그러니까 현장이 발각이 됐던 거고 노트북에 그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내용이 있었고 그 직접적인 팀장이 협력자한테 돈까지 지불했던 것이 검찰의 공소장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국정원의 원장의 지시가 없고 또한 국장의 지시가 없이 그냥 일선 국정원의 개인적 일탈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소도 옷을 내기다. 국정원의 체계와 내용을 안다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2012년 그 12월 16일 날 그 중간수사 결과 발표의 황당함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12월 11일 날 현장을 확인했을 때의 상황까지도 저 국민들이 다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 인력을 공소유지를 못하도록 교체했던 요인이 바로 이런 결과를 낳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사팀 바뀐 게 공소유지에 큰 차질을 빚었다 이렇게 보시나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재판 과정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 수사팀장이 있을 때와 수사팀장이 바뀌고 나서의 검찰의 재판장에서의 수사하는 방식은 매우 좀 부실했다. 그랬어요?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전쟁하는데 장수를 빼고 오합지졸로 모아놓으면 제대로 전쟁이 치러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수사팀장이 기소를 담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법정에서 뭐 강력하게 유죄 주장 이런 걸 안 했나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을 몇 차례에 걸쳐서 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어쨌든 더 많은 증거를 대고 오는 과정에서 증거가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도 많았지 않습니까? 또 소용이 없다라고 빼버리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쭉 보면서 그러니까 이 재판 과정에서 본 것은 가장 중요한 앞서 말씀 공소 유지를 할 의지가 없는 검찰총장과 특히 검찰총장이 교체되고 나서 이 팀들이 바뀌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 현안 질의나 아니면 법사위원회나 이런 데 나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게 판결에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원세훈 전 원장은 당장 항소하겠다는 것을 밝혔는데 검찰은 항소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항소를 안 하면 검찰이 지금 이 수모를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그 다음에 지휘를 했던 법무부 장관은 책임지고 옷을 벗어야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한 것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원 개혁 국회 특위까지 만들어서 논의한 끝에 몇몇 가지 법안 개정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 장기 과제를 더 하기로 했는데, 좀 아까 새누리당의 이철우 의원은 야당이 자기들 필요한 것만 법 개정하고 그 뒤 후속 논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른바 먹튀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후속 논의로 제시했던 안건 자체가 느닷없는 거였지 않습니까? 사이버 테러법을 같이 병행으로 묶었던 거지 않습니까? 상설화가 정보위 상설화 문제와 그것을 패키지 딜을 주장했던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법안 자체가 이미 18대 때 폐기된 법안이었고 19대 때는 서상기 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했는데 그 법안을 논의해 주면은 정보위원회를 소집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한 9차례에 걸쳐서 정보위가 소집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다고 해서 간사와 위원장이 다 대구에 내려가 있어서 중요한 시기에 정보위가 소집이 안 됐던 겁니다. 됐었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법안이 서상기 위원장이 제출한 법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정보위 상설화는 별건인 거죠. 법안은 법안대로 개별 의원들이 입법을 제시했던 법안은 그대로 다뤄야 되는 것이고 국정원 제도개혁 특위에서 다뤄야 될 것은 그 안에서 다뤄야 되는데 그것을 묶으면서 파행으로 갔던 거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럼 정보위 상설화 등등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거는 합의가 제대로 안 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상임위 상설화 관련해서 또 19대 국회 하반기 할 때 이 부분은 또 제대로 안 된 채로 뒤로 미뤄진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정원 개혁 특위는 일단 1단계까지만 완료된 상태로 양쪽 의견이 엇갈려서 중단되어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군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었습니다.